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오늘 오전부터 해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잠깐 올라와 줬다가 이 새벽 시간대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오전까지는 좀 반등을 보이다가 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다시 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고 또 하락을 했던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의 자, 이란 인프라 공습, 자, 그리고 지상군 투입 선택지 보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쟁이 또 확전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따라서 유가도 같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브렌트유고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크루드유입니다. 보시면 이제 또 전고점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전쟁이 확전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한번 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또 지지부진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란이 붕괴 상태라 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개방 요청을 했다라는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트럼프, 미국한테 우리 좀 휴전하고 협상을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도 같이 또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스닥이 급등하니까 그때는 어땠을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30% 정도 반등 나왔었죠. 리플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리플이라든지 주요 메이저 코인들도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대장이 반등 나오니까 나머지 또 알트코인 안에서도 급등하는 코인들이 진짜 또 많이 만들어졌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종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또 나와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종전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도 다시 한 번 더 바닥 찍고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종전이 빠르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종전이 빠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종전이 빠르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슈들을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상태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고려를 해서 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가면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물가 리스크죠. 어쨌든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핵심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유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유가는 당연히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현재까지도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보시다시피 바닥에서부터 해서 80%나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가가 80% 오른 만큼 물가에도 정말 크게 또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5월 12일에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5월 13일에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5월달 들어서서라도 일단 5월 1일날 분명히 종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어서, 5월 초까지도 종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볼 부분들은 어쨌든 5월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종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실망감이 한번 이제 첫째 주부터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었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반영이 되죠. 자, 먼저 제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공장이라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내죠. 완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장에서 먼저 생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이제 소비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물건을 구매하면 뭐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기본 한두 달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소비자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장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생산자가 바로 공장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의 지표를 보는 겁니다. 4월 달치를.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전치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예상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5월 달에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이전치에 비해서 더 올라간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물가 데이터예요. 이 물가 데이터에서 CPI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몇 퍼센트인가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8%였거든요. 근데 4월 29일 날짜로 본 게 6%예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물가 데이터가 6%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이제 감으로라도 아실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종전이 되었을 때 물가는 왜 올라간 거예요? 바로 유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종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가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실망감이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물가 데이터 발표되기 전에 종전되는지 여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5월달 중순에도 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아니라 바로 셋째 주에 발표하게 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결과 데이터 값보다 종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5월 말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또 코인 시장에 이슈가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이제 중간에 이제 충격 여부를 떠나서 종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6월달, 5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6월달에 또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바닥 구간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5월 말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 종전 여부에 따라서 어디서 바닥이 이렇게 또 나올지는 이 종전 여부가 결정을 해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단타를 추천드리는 것보다 리플을 들고 계시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5월달은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방에서는 뭐 단타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주식 단타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30% 넘게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리플 같은 경우 추가 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내려왔을 때 시장 흐름 보고 바닥 잡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또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제 구독자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